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분 모셔서 시장 얘기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죠. 한화자산운용의 송재경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저희가 네. 처음 모시는 거죠. 네, 이제. 맞습니다. 예.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거 아, 나와주시고. 일어났지. 예, 예, 네. 일어났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 저희한테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뭐 올해 지금 새해 첫 해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 말에 뭐 올해 전망이 워낙 기대들이 많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전망이 과연 보통 이제 연초의 전망들을 보면 네. 그 전망들이 연말 가면은 대부분 많이 좀 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올 초에 봤을 때 작년에 봤던 그 전망들이 과연 올해 한 해 동안 그대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 네. 뭐 바뀌어진 건 없고 혹시 네. 정반대로 갈 근거나 걱정은 없을까라는 네. 측면에서 예. 그러한 그러니까 위험 요인 네. 또 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 이런 네, 것들을 한번 예,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2023년 전망의 뭐 허와실 이렇게 네. 지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일단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여기서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과 이건 좀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거는 이제 한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을 포함한 월스트리트 뭐 유럽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올 한 해에 대해서는 다 이구동성으로 상저하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뭐 좋아 보이는 게 없고 뭐 네. 경기 침체 온다고 그러고 네. 이미 작년에 한 해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것이 단기간에 돌기도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기업의 이익도 빠진다고 그러고 네.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을 감안해 보면 상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연준도 기본적으로 네. 어느 정도 멈추고 심지어는 피봇도 하반기에 할 네.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금리도 내려오고 네. 그리고 주가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면 하반기에는 많이 올라갈 네. 거다. 네. 많이 들어본 전망입니다. 네. 이 모든 게 네. 사실은 이제 단일대로 다 뭉쳐 있거든요. 네. 근데 항상 근데 모든 그 투자자들이 같은 방향에 다 가 있으면 실제로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 그 주식을 들고 있으면 예. 누가 더 사줘야만 올라갈 텐데 예. 더 사줄 사람이 없으면 안 그렇죠. 올라가는 거 똑같은 예, 예, 예. 그런 이치겠지요. 예, 예, 예.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번에도 한 번 더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열어봐 주시면 첫 번째 차트는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네. 메릴린치에서 한 20여 년 동안 네. 매달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서베이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는데 네. 이번에 거의 한 15년 만에 그 주목할 만한 그런 신호가 나왔는데요. 아, 예. 통상 우리가 60대 40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주식 않습니까? 채권. 네. 예. 네. 보통 지난 30년간 주식을 6, 채권을 4 들고 네. 있으면 60, 40 들고 있으면 항상 안정적으로 시장을 이기더라.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내려오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금리가 쭉 빠지면서 네, 네. 주식이 좋으면 채권이 예, 좀 떨어지고 예, 예. 채권이 주식이 안 좋으면 예, 채권이 올라가고 뭐 예, 이렇게 하면서 예, 쭉 가는 예. 거. 근데 60대 40이 그랬기 때문에 늘 주식을 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채권보다는. 예, 예. 그런데 지금 차트에 보시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네. 있을 때는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채권을 더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위로 올라가 있으면 주식을 더 많이 들고 있다는 뜻이고 아래로 내려와 있으면 채권을 더 많이 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잘 없는데 2008년, 9년도에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것이 최근 들어서 다시 15년 만에 이런 참 어려운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다 짜져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 얘기는 상저하고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는 지금 상반기에 주식이 안 좋을 거니까 주식보다는 채권을 많이 들고 있어서 채권 쪽에 금리는 올해 상반기가 고점, 하반기로 떨어지면서 채권에서 이제 하반기에 채권에서도 먹고 주식이 상반기 저점인데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오버웨이트를 올리면 주식에서도 먹고 이 두 가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저게 글로벌 투자가라고 하면 글로벌 기관 투자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네, 예. 네,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리면 네. 결과는 항상 반대로 갔다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게 2009년도 3월 이후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아까 2009년도 3월이 가장 많이 채권을 더 많이 들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던 시점 이후에 예. 정확히 보시면 S&P 500 트러스트 ETF, 스파이라고 보통 하죠. 네. 스파이 그 ETF 지수는 2009년도 3월을 바닥으로 1년 만에 거의 2배
저기 지금 빨간색이죠. 예, 빨간색입니다. 예, 예. 올라갔고 예. 거꾸로 이제 채권들을 그때 많이들 들고 있었는데 채권은 이 파란색인데 아이쉐어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만기 갖고 있는 국채 본드 ETF. 네. 이거는 떨어졌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갔다는 네, 얘기죠. 채권의 가격이 내려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금리가 예.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네. 떨어지니까. 완전히 반대로 됐네요. 맞습니다. 예. 포트폴리오를 짠 거에 정반대로 예. 갔었다라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한쪽으로 쏠리면 네.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일어난다 보셔야 될 네. 것 같고요. 혹시 이번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상저하고를 외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네. 근데- 상저하고 네, 네네네. 네. 그러면 상고하저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네. 말씀이세요? 근데 네. 그때도 네. 왜 그럼 그 이때 네네. 2009년도에 저런 일이 일어났었느냐?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아까 차트에서 봤듯이 네. 저 맘때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주가가 워낙 그때 침체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도 낮추고 네. 그다음에 전 세계가 뭐 양적 완화하고 네, 그럴 때죠.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확 그러니까 되돌려준 게 중국이 투자를 확 늘려줬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중국이요. 아. 예. 결국은 이번에도 키 이슈는 중국이다. 중국이다. 예. 그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가보시면 네. 다음 차트인데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정자산 투자라는 게 뭐냐면 좀 밑에 제가 작게 써놨는데 네. 공장, 도로, 전력망, 또 부동산 아. 중국 내. 네, 중국의 네. 투자를 이런 것들을 예, 예. 급격하게 늘려주는 네. 거죠. 네. 파란색 선은 이제 YY 증가율이거든요. 네, 예. 엄청나게 이제 30몇 프로까지 급격하게 예, 예, 늘려주는 현상이 나타나가고요. 근데 이 검정색 점선은 뭐냐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네. 보시면 그 전에는 그 소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연준이 양적 완화하면서 제로 금리까지 내리면서 10년물 금리도 같이 빠졌다가 네. 중국이 고정자산 투자를 하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현상이 예, 조금 나타나. 딜레이돼서. 예. 맞습니다. 예, 예. 이때 커머티 가격도 똑같이 올라갔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시장에다가 사실은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네, 네. 라는 기대감을 주면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요. 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채권 ETF는 빠지고 네. 주식은 주식은 올라가는 그렇네요. 이런 네, 현상이 네, 있었다는 네, 거고요. 네. 지금 보시면 중국이 갑자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 하반기에 작년에 정확히 보면은 병 주고 약 주고를 다 했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생각보다 작년 5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길게 네. 유지를 하면서 네. 이게 이제 시장에 엄청나게 경기가 이게 꺾이는 거 아니냐 네. 걱정도 많이 줬고 거꾸로 하반기 오다 보니까 중국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네. 그래서 커머디발 소위 상품 인플레이션을 꺾어주는 네. 그런 또 약도 주는 그런 네. 이제 예. 역할을 했단 예.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좀 뒤집어질 수 있는 네. 예. 그런 현상들을 걱정을 해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이 화끈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요즘에 보면 제로 코비드에서 정책이 그러니까 제로 cares about 코비드. 그러니까 네.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예 이제 케어가 코로나를 케어하지 않는다. 네. 케어가 제로인 네. 코로나. 노 케어스. 그런 식으로 정반대로 아주 예. 극단적으로 예. 바뀌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국의 최근에 그 스탠스 어제도 중국의 재무부 장관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계속 재정 정책 세게 할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 뭐 그 외국인 그러니까 관광객들 나가는 거 막는 국가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뭐 엄벌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정반대의 스탠스를 보이는 것들을 보면 현재 이제 제로 코비드는 완전히 종식된 거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짧은 기간에 한두 달 정도의 중국 정부 쪽에서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많은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작년 사실은 그 4, 4분기에는 네.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네,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되돌려야 됩니다. 근데 그때도 굉장히 조용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이너스가 될 때도. 근데 그때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네. 그때는 모든 집중이 뭐냐면 그 시진핑 주석의 3년 연임에 모든 것이 네. 집중돼 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왜냐하면 제로 코비드를 했던 이유가 네, 지금처럼 사람이 많이 죽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의료 그 수준 자체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그걸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백신도 많이 안 네, 맞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예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로 코비드를 시진핑 3년인까지는 유지했던 거고 네. 이제 연임됐기 때문에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사람이 죽어나도 중국에서는 워낙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 정책 자체가 올해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그러면 2009년도에 있었던 이러한 현상들이 생각보다는 올해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봤던 대로 현재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는 거 이런 상황들이 막 거의 데자뷰처럼 상당히 유사하지 그렇네요.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2009년과 지금의 그 글로벌 주식과 채권에 대한 비중의 그런 변화 같은 것들의 기초적인 원인을 중국의 변화에서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앞으로는 중국을 네. 열심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글로벌 있겠다. 투자가들이 맨날 바보같이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중요하다. 예. 네. 작년은 작년보다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언뜻 느껴도 확실히. 작년에는 뭐 코비드 때문에 네. 그냥 납작 엎드려 있었는데 이제 뭔가 하니까 예. 예, 예. 글로벌 G2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상저하고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또 이유가 연준의 정책 네. 금리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인하 쪽으로 피봇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네네.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또 고용 쪽에서 또 네네. 미국은 보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쭉 의견 좀 주실까요? 네. 네. 결국은 지금 그 아까 그 말씀 주셨던 네.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침체가 올 것이다. 네. 뭐 당연히 올해 침체가 네.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그것이 눈에 잘 안 보일 가능성 또는 딜레이 될 가능성이 네.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말씀 주신 대로 강력한 고용 시장에 근거한 임금 상승, 네. 그 임금 상승에 기반한 강력한 소비 네. 유지 이것이 결국은 생각보다 침체를 뒤로 미루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반기에 하반기에 혹시 있을 그런 침체를 땡겨다가 시장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좀 의외로 낮을 가능성도 있겠다 네, 말씀을 예, 드리고 예, 싶은 예, 거고요. 네.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실질 개인 소비가 이거는 이제 실질입니다. 인플레 네.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네. 그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의 그러한 추세선 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우측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게 미국의 임금 상승률인데 거의 6% 8%를 유지합니다. 근데 8%가 뭐냐면 소위 이제 그 옮겨간 사람들, 네. 잡 스위처. 네, 예,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면 돈을 더 올려서 네, 갈 보통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 시장이 상당히 타이트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네, 거죠. 예, 예. 이런 것들이 유지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그 소비가 강함으로 인해서 그 리세션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네, 것 아주 같고요. 작지만 그래도 끝에 요만큼 꺾였는데 의미가 없나요? 하지만 예. 높은 수준이 네, 유지가 너무 되는 높- 수준 높기 자체가 때문에. 수준 자체가 예, 이게 급락을 거냐 그렇지 않은 건 네. 그 다음 장에도 있습니다. 예. 돈이 많아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때 사람들이 다 집에 갇혀 있었는데 네. 돈을 어마어마하게 네, 풀었지 받은 돈이 않습니까? 많죠. 네. 그때 재정 정책으로 2.5조 달러를 찍어갖고 다 수표를 집에다가 예. 보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맨날 그래서 컴퓨터 새로 바꾸고 가구 바꾸고 그 다음에 교회로 이사 가면서 중고차 사고 막 이 난리를 펼쳤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이제 그건 다 했고 네. 서비스로 이제 다 넘어가고 있는 이제 네. 그런 상태죠. 네. 그렇게 되는 그 돈이 지금 얼만큼 남아 있냐? 최대가 지금 초과 저축액. 사실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돈은 그 돈이 갑자기 쑥 들어오니까 저축을 더 많이 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2.3조 달러까지 피크를 찍고 지금은 쓰기 시작합니다. 서비스 이제 그 여행 가고 네. 레스토랑 가고 뭐 이러면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줄고는 있지만 지금 한 1.5조에서 1.2조 달러 정도 남아 있다고 추정을 하고 아, 있고요. 저거 내려온 차트의 끝부분도 1.5조 달러는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네. 그거 아직도 많은 수준인가요? 이것이 현재 쓰는 속도로 내려가면 빠르면 올해 3분기, 네. 늦으면 올해 연말까지도 여전히 이 돈이 쓰여야 된다는 거죠. 네. 저게 보통은 경제가 보통이면 저게 0이 되나요? 오히려 예, 그렇죠. 아래로 네. 거의 아래로. 내려가야 네, 있어요. 아래로. 그래서 저번에 JP에서 저돈 한 연말이 뭐 2023년 말이면은
저거 빵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온다. 뭐 그런 험악한 소리 했던. 그러니까 그때 당연히 올 가능성이 예, 예, 있고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앞에 이미 아직 돈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연말 거를 걱정을 땡겨다가 지금 그걸 가격에 반영할 거냐? 네. 그러진 않을 거죠. 왜냐하면 분기 단위로 우리가 숫자를 볼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실질 개인 소득입니다. 이게 네. 보시면요, 아까 정부가 줬던 그런 이전 소득들 제외하고 네. 실질 개인 소득을 보시면 여전히 강하고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이 교육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죠. 네. 소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비가 여전히 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저 두 개가 보여주는 거는 경기 침체가 그렇게 험악하게 오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눈에 띄게 안 나올 거라는 네,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시장이 기대해서 미리 그걸 다 빠뜨릴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상저하고가 아니라 생각보다는 상반기가 좋을 수가 있다라는 아. 거고요.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날 수 있다. 엄청나게 그 2009년도처럼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예상보다는? 예, 지금 시장처럼 네. 뭐 엄청 빠졌다가 올라갈 네. 가능성은 아닐 가능성도 있겠다. 그럼 말씀드리고. 상고하고가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걱정은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중국을 말씀드렸죠. 예. 네. 병주고 약주고라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이제 약을 이제 예. 작년 이후로 지금 이번에도 약을 상반기에 예. 줄 텐데 이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를 전 세계에서 거의 절반을 쓰는 네. 그렇죠. 나라지 않습니까? 네. 이제 중국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서 예, 그러면 작년 하반기는 상품 인플레이션을 꺾는데 가장 큰 좋은 역할을 했으면 네. 상반기에는 거꾸로 중국이 다시 상품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면 두 가지 효과를 다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물건을 많이 만드니까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 쪽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만들다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국이 많이 만들면 물가도 오르는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뭐가 더 건가요? 힘이 쓸까요? 지금은 네. 아까 말씀드린 적어도 작년 하반기에는 원자재 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소위 그 상품 그러니까 그 굿스 인플레이션이라고 예, 예, 하죠. 예. 이쪽 떨어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했다라는 것은 네. 지금 그렇죠. 다 컨센서스지 예, 예,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다시 올라간다면 어쨌든 그 기대 심리를 다시 끌어올릴 수 네. 있는 역할이 있다. 네. 말씀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완제품 안에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예. 그 전체가 100이면 원자재 가격이 뭐 10에서 한 30, 네. 뭐 이 정도일 예, 예.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것이 완제품 가격까지 가는 데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렇군요. 이슈가 있어서 그걸 똑같이 보기는 좀 어려울 아, 수 있을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발 다시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려잡으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 금리를 끌어올리고 네. 있는데 소비도 생각보다 미국 내에서 강하고 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연준이 생각보다 강하게 여전히 좀 시장이 기대하는 피벗이 아닌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네. 올 하반기로 가서 그러면 네. 소위 정책이 생각보다는 좀 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연준이 갑자기 하반기 들어서 이 비둘기적으로 상당히 다시 마음 푸근한 그런 이웃집 그런 삼촌 같은 그런 네. 역할은 하기 어려울 수가 있겠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데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왼쪽 차트는 뭐냐면 지금 연준의 이게 기준금리입니다. 검정석선이 계단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갔죠. 네. 이것이 이제 12월에 4.25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 다음에 지금 저 녹색선은 시장의 기대입니다. 이것이 빠르게 내려가서 3%까지 연말에는 네.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12월 달에 연준이 발표한 소위 점도표 안에 이제 중간값, 연준 FOMC 위원들의 중간값이죠. 이거는 4%가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서서히 내려올 거다라는 거고요. 네. 만일 우리가 아까 걱정한 대로 여전히 고용시장도 여전히 하반기까지 세고 중국이 이렇게 돌았으면 연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좀 더 한 표가 가겠죠. 사실 점도표와 지금 시장의 그 프라이싱의 차이가 꽤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게 오히려 연준 얘기가 더 맞을 수도 있다. 네네. 그럼 시장이 저만큼 조정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우측에 결국은 피벗만 되면 네.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네. 것처럼 시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긴 그림을 놓고 보면 과거에 안 그랬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우측의 차트고요. 네. 보시면 저 밑에 파란색 선이 그 페드의 그러한 그 소위 유효 그러니까 금리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파란색 선이 가파르게 내려오는 게 결국은 피봇이죠. 금리를 그렇죠. 빠르게 네. 내리는 계단식으로 올렸다가 계단식으로 빠르게 내리는 네. 거. 네. 거기에 이제 화살표 표시가 돼 있는데 위에 있는 그 검정색 차트 선이 S&P 500입니다. 네. 보시면은 다 그 피봇이 있을 때마다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하락이 있었다는 그러네요. 거를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연준이 피봇해 갖고 엄청나게 금리를 빠르게 끌어내릴 정도면 그렇죠. 앞에 경기가 어떻게 됐다는 그렇죠. 겁니까? 예, 예. 상당히 망가져 있다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로금리까지 내리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앞에 큰 고통이 한 번 있은 다음에 피봇이 온다는 네.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과거보다는 지금 지난 20년간 없었던 인플레이션이 또 새롭게 있지 않습니까? 네. 연준의 손을 사실 꽉 지금 묶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상당히 좀 늦게 피봇할 확률도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봇을 하더라도 단기간에는 주식이 바로 오르지는 못하고 좀 내려갔다가 그렇죠. 주춤했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너무 피봇에 목을 매면 안 되겠다. 네. 말씀을. 네. 그 앞에 사실 엄청난 고통이 한 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피해야만 사실은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피봇 때문에 내려와 있는 그때 그 바닥에서 사실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다음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도 고 하도 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다가는 이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기대 작년에 워낙 빠졌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예, 네, 제가 네. 그냥 요약을 해보면 간단하게 네. 상저하고라기보다는 음. 상저는 상고일 가능성이 많고 네. 그 다음에 하고가 될 수도 있지만 하저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좋네요. 먼저 일단 오르기 시작하면 좋은 거죠. 뭐 상저하고보다는 상고가 일단 되면 내려오더라도 어차피 마찬가지고 계속 올라가면 좋고 어쨌든 시장의 컨센서스 상저하고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피봇에 대해서도 너무나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네.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다. 맞습니다. 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부분 또 짚어주실 것 같은데 지난 연말에 BOJ 일본에서 좀 정책 변화가 네네. 있었잖아요. 깜짝 변화라고 시장은 좀 받아들였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이게 네. 사실은 그 BOJ가 하는 게 전 세계에서 MMT라고 하죠. 네. 네. 사실은 그리고 이제 YCC 네. 금리 상한선 일드 네. 컵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데 네. 결국은 10년물 금리가 0.25에서 절대 못 올라가. 네. 이걸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네. 한 5년, 7년. 예.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거를 0.5%로 네. 끌어올렸죠. 네. 12월 20날. 예, 예. 그때 그 이후로 재밌는 현상이 있는 게 미국 금리가 튀었습니다. 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느냐? 일본이 그 전에 1980년, 90년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거를 해외 자산을 엄청 샀거든요. 네. 전 세계에 한 2.4조 달러를 일본 투자자들이 갖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 한 1.2조 달러가 미국 국채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예엔이 강해지면서 해외 자산에 갖고 있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네. 그러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해외 걸 팔아서 국내로 돌아와야 되겠죠. 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많은 해외 자산 중에 절반이 미국 국채인데 그럼 미국 국채가 상당히 덤프될 가능성이 네. 높아지는 거고요. 네. 그러면 국채를 누군가 팔면 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튀는 올라가는 거죠. 거죠. 예.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네, 있는 거다 네, 보셔야 네, 될 것 네. 같고요. 지금 일본이 상당히 좀 그 정책적으로 상당히 그 뭐랄까 고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금리는 올리면서 양쪽 하나도 같이 하는 네. 일본 국채를 엄청나게 좀 사들이고 네, 있거든요. 네, 이게 네, 우측 네, 차트고.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일을 네,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올해 사실은 큰 변동성은 중국이 좋든 나쁘든 그런 변동성을 준다면 일본 역시도 적어도 미국 국채에는 또 전 세계의 그러한 그 자산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도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은 점점 어려워지네요. 작년은 US 저기 뭐 연준만 봤으면 되는데 이제는 중국과 일본도 일본까지. 좀 봐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나오셔서 시장에 대체적으로 퍼져 있는 어떤 그런 네, 전망에 대해서 많은 새로운 걸 시각을 말씀해주셨는데, 네, 네. 정말 좋았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마무리 말씀, 네, 2023년 시작하면서 해주신다면요? 예, 이제 사실은
올해 영원히 좋을 겁니다. 내내 좋을 겁니다 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제 경험상 단 한 번도 한 해도 쉬운 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은 제가 보기엔 시장은 겸손한 마음으로 쳐다봐야만 마지막에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비관적일 필요는 없지만 네.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그래서 결국 연말에는 좋은 자기 신의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